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목은 인공관절 수술과 고정술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를 서로 비교하면 어떤 하나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리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교수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되물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부모님이라면 또 인공관절을 하면 얼마나 오래 쓰나요? 인공관절하고 등산이나 가벼운 운동 같은 것은 할 수 있나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목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시원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료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입니다. 관절염이 심하면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맞닿는 상태로 딛고 걷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관절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뼈가 완전히 붙어서 움직임이 없어지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해당 관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발목이 좀 뻣뻣하고 계단이나 경사진 곳, 울퉁불퉁한 곳을 다닐 때는 좀 불편하고 정상적으로 완전히 쭈그려 앉기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뻗정다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을 굳히면 완전히 뻗정다리가 되기 때문에 걸을 때 티가 많이 나죠. 하지만 발목을 굳힌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발목 관절 한마디를 굳히는 거기 때문에 발목 아래 관절, 발목 앞쪽에 있는 관절, 그리고 발등에 있는 여러 작은 관절들의 움직임은 다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발목의 움직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평지를 걸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걸음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만큼 주변 관절이 좀 무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인접관절에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망가진 관절 부분을 깎아내고 금속과 고압축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의 장점은 관절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거죠. 움직임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고 계단이나 경사진 곳을 다니기에 고정술보다 더 편합니다. 따라서 등산이나 가벼운 운동 같은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의 기능이 남아있는 만큼 주변 관절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인접관절의 관절염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기계이다 보니 장고장이 생길 수가 있고 수명이 있습니다. 또 수술 전에 비해서 통증이 많이 줄지만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10점 만점에 한 3, 4점 정도의 약한 정도의 통증이 좀 남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니까 고정술은 발목이 안 움직이니까 통증은 없는 대신 주변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고, 인공관절은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과 잔고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합병증이나 재수술 같은 건 어떤가요? 고정술은 일단 반듯하게 잘 붙기만 하면 결과는 참 좋은 수술입니다. 통증은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에 잘 붙지 않아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논문에는 한 10에서 3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경우는 5% 이내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피부에 수술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뼈가 작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과정에서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다리의 정렬 상태나 관절 주변의 인대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관절이 튕그러지거나 빠져서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된 경우라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연골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부분이 마모가 되기도 하고요. 인공관절 주변의 뼈가 조금씩 녹아서 뼈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무너지거나 금속 부품이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철저하게 소독하고 조심하지만 확률적으로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수술 방법의 이러한 전체적인 합병증의 발생률과 재수술률을 비교한 논문들을 보면 인공관절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분석한 논문도 있고요.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라고 발표한 논문도 있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된 실제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국내에서 시행한 약 3,000건의 발목 인공관절 중 5년 이내에 실패한 경우가 8.5%였습니다. 여기서 실패란 삽입한 금속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걸로 치환하거나 유합술로 고정술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발목 인공관절의 실제 5년 생존율은 90%가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생존율은 논문에는 보통 80%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는 예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구도 더 많이 발전했고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최근 수술하는 인공관절의 10년 생존율은 한 80% 이상, 한 90%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병증 생각하면 무서운데 교수님 부모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합병증을 줄이고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마다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인공관절은 65세 미만의 젊은 분이나 비만인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또 기저질환으로 당뇨, 치매, 만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발목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고정술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다리가 많이 휘거나 동반된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결정은 집도하는 의사의 경험과 실력에 따라서도 사실 많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요,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서 발목 인공관절은 수술하는 의사의 손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동반된 변형이 심한데 이를 어디까지 교정할 수 있는지는 그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합하면 저희 부모님이라고 선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면서 비만하지 않고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으면서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술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고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댓글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가까운 병원에 계시는 각자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치료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